탄핵과 국민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대통령 탄핵은 내전을 야기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내전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이어졌죠.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국민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해졌죠.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소추 투표에 승복하지 않고 또다시 탄핵소추를 상정하겠다고 한다. 그래요. 상정했겠죠. 볼게요. 탄핵소추. 그래요. 탄핵안 발의를 했어요. 12일날 한 것을 보이죠. 안 될 것 같으면 탄핵을 진행하면 안 됐고, 이길 것 같다 탄핵을 투표에 맡겼으면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지. 당연한 거죠. 투표로 결과를 가리자 이랬으면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선거도 그렇고, 선거나 투표, 선거는 투표를 하죠. 승복하지 않으면 투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요. 혁명을 해야 되는 거지.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승복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요. 선거를 계속 반복할 수 없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도 그러하고. 비단 그것만 그렇진 않죠. 뭐든지 투표에 맡겼으면 승복해야지. 승복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민주정치 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하자고 했으면 승복해야 한다. 답이 없다. 승복하지 않고 탄핵소추를 재차 상정하는 행위는 전면적으로 민주정치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내란 행위이다. 그렇죠. 내란을 일으키는 거죠. 비상계엄은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니 더불어민주당의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탄핵을 통한 내란 행위를 잠재울 책임이 있다. 그렇죠. 어떤 이들은 비상계엄을 하면 위헌적이다 하는데 그렇지 않죠. 헌법에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으로. 또 국가 원수이니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가 내란 행위를 하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지, 그게 뭐 유연적이거나 반유연적이거나 초헌법적인 게 아니죠. 아니에요. 그래요.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시나 사변은 어떤가요? 명백히 알 수가 있죠. 북한이 쳐들어왔다. 그럼 전시잖아요. 사변이다. 폭동을 얘기하겠죠. 또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국가 비상사태는 무엇인가? 여기에는 이제 판단의 영역이 들어가는 거죠. 공식적으로 누가 판단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 수사하겠다고도 하는데 뭐 그 수사기관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반란 행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탄핵은 어떤가요? 탄핵 남발은 그것부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탄핵을 잠재하기 위한 그 대통령 행위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그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헌법상으로는 뭐 탄핵 소추를 했을 때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근데 이제 탄핵 소추는 사실상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승복하지 않고 재차 이제 상정했지만 이제 그 소추가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또 이 행위가 또 어떻게 돼야 되냐 정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탄핵 소추 그래요 했는데 상정했는데 투표 결과 실패했잖아요. 또 재차 상정하잖아요. 이 행위가 과연 합법적이냐 우선 또 이 판단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복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비상계엄은 엄연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대통령 국가원수이니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이며 위법적인 탄핵을 통한 내란 행위를 잠재울 책임이 있다. 탄핵을 남발한 건 사실이죠. 실상 비상계엄과 관련된 논란은 투표로 이미 끝났다.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비상계엄을 빌미로 탄핵 소추를 발의했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끝났잖아요. 그러면 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으면 탄핵을 진행하면 안 되고 이길 것 같아 탄핵을 투표에 맡겼으면 투표 결과에 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민주정치제도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요. 억지로 진행되는 탄핵 소추는 성공하더라도 정당성을 얻지 못한다. 하지만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정당한 방법에는 탄핵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요. 다른 방법도 사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국민투표도 있지. 한국에서는 국민투표가 가능해요.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헌법에 나와 있죠. 나중에 한번 뒤에 보기로 하고 국민의 뜻이 대통령 탄핵이라고 주장하니 국민의 뜻을 직접 확인하는 국민투표를 거부할 이유도 없겠지. 지금 탄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나요? 국민의 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국민의 뜻을 직접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탄핵소추 외에도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자면 이걸 해야지 다른 것 해보았자 내란 행위를 따르며 내전을 야기할 따릅니다. 그래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여론조사를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래요. 그렇게 뭐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오겠죠.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예전에도 설명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나온
최초의 선거가 뭔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의 표를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가 더, 그 예전에 이재명 지금은 뭐 대표라 봐야 되겠죠. 민주당 대표. 47%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더 많이 받았잖아요. 41%보다. 그때 정당성을 갖추고자 했다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표가 굉장히 많았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표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죠. 탄핵 역풍을 얘기하는데 이제 탄핵을 주도한 정당에 대한 역풍이죠. 그때도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더 심각하게 진행됐지만, 그래요. 있었는데 그때 가만 생각해 보면 탄핵을 진행한다, 중심이 돼서 진행한다. 한국 국민들은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정당한 방법이 아닌 권력 창탈. 그래요. 한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고 선거로 뽑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그래요. 폭동에 기반해서 이제 권력을 찬탈한 거죠. 권력을 잡은 거예요. 찬탈까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그렇게 이제 찬탈처럼 보이면 이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리하다 생각하는 모양인데 또 지켜보면 알겠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반대하는 자들이 제법 있었죠.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 있죠. 김무성 그때 대표, 그때 유승민도 한 원내대표도 해서 국회의원 해서 저는 의원이죠. 또 김무성 의원, 유승민 의원, 또 눈에 띄는 인물이 권성동 의원, 그 정도죠. 뭐 다 기억나진 않지만 뭐 하고 있을까 한번 볼 수 있잖아요. 권성동 의원. 그래요. 탄핵에 반대하는 것처럼 반대하고 있죠. 김무성 의원은 어떤가요? 당 분열을 우려한다, 한동훈 행위에. 그래요. 오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니 거대 야당의 과도한 국정 방어졌기 때문에 도저히 국정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것 같다. 얼마나 절박한 시험정이었으면 그랬겠느냐. 탄핵에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죠. 유승민 의원은 어떤가요? 내란이 아니라고 온 국민이 봤다, 헌법대로 하자. 그때 반대한 이들은 왜 찬성하고, 그때 탄핵을 찬성했던 애들은 왜 지금 반대하고, 그래요. 유승민 의원은 그때도 탄핵을 찬성하고 왜 지금도 찬성할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정일까요? 지금 상황을. 그때 실수라고 생각하니까 탄핵을 반대하겠죠. 뭐 후회할 수도 있고 반성을 좀 했겠죠. 그때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의원이죠. 탄핵을 반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둘 중에 한 명이 대통령 후보가 됐겠죠. 그렇게 되면 탄핵도 안 됐을 거고 결과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41%밖에 얻지 못했잖아요. 설사 안 됐다 하더라도 그때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대통령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하여간 그 세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김무성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 탄핵을 반대하죠. 뭐 이런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죠. 무려 신이 났을 수도 있죠.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권성동 의원도 그럴 거고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싸그리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잖아요. 유승민 의원 그냥 한숨이 나오죠. 한숨이 나와요. 일단 보겠습니다. 그 기회인데 왜 그 기회를 놓치려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뭐 다르게 생각하니까 그렇겠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만큼 헌법에 따른 탄핵 조건을 따르는 게 좋다. 국민투표도 있다 했죠. 탄핵 조건은 뭔가요?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죠. 다른 공직자들은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죠. 헌법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정당성을 얻는다. 그래요. 이렇게 엄하게 정한 이유가 있는 거죠. 대통령 탄핵은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내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정하는 거예요. 엄격하게 정하는 만큼 또 불복을 해서는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복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하지만 국민의 뜻이 아닌 대통령 탄핵을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주장자들 역시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이 불가능할 것임을 아니 그보다 더 낮은 조건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정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니, 국민들이 뜻이라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3분의 2 정도의 찬성이 당연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국민의 뜻이라면. 실제로 국민투표하면 그렇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국민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 시점의 다수 여론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보다 더 낮은 조건인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 과반수라도 한번 얻어보라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시행해서. 확실하게 국민의 뜻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전체 국민이 수긍하겠죠. 그 정도는 국민의 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정도면 전체 국민들은 수긍할 것이고 민주적 제도에도 큰 위배가 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직접 물었으니까 그때서는 이게 참 그래도 어쨌든 뭐 특정 시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게 국민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뭐 수긍한다 이렇게 이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유권자의 절반의 지지도 받지 못하는데 특정 시점의 여론조사를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거 당연한 거죠. 아까 그 결과도 봤지만 선거 결과도 봤지만 그래요. 여론 나빠지면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선거와 투표 결과는 승복을 해야지. 하여간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는 사회의 국민투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렇죠. 국민투표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판면이 51%, 판면 반대가 49%.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면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론이 앞서기만 하면, 어떤 특정 입장에 좀 유리하기만 하면 판면해도 된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거는. 하여간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의 국민투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불복으로 인해 큰 화제가 생긴 탄핵 소추를 대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화제가 생기면 더 강력한 수단으로 대체해야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거지. 또 재차 상정해서 투표에 불복하고 통과시킨들 역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국민투표가 가능한가? 물론 헌법상 가능하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72조에 나와 있죠. 그래요. 비상계엄이 심각하다 생각하면 국가 안위랑 연관이 되잖아요. 탄핵 투표는 이미 큰 화제가 생겼으니까, 대통령 파면 국가 안위와 연관이 있으니까 해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 역시 여야의 합의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하죠. 개정하면 가능하니까 뭐 하면 되는 거지, 뭐 못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